안녕하세요. 드라마 굿파트너는 볼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요즘 올림픽 때문에 시청을 못해 아쉽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6화와 최종화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종 대본 유출이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굿파트너는 장나라와 남지현이 주연을 맡은 이혼 법정 로맨스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난 5화에서 사라는 결코 사용해선 안 될 비책을 꺼내들었죠. 그것은 바로 영륜 이슈를 통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0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정 변호사를 끌어들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죠. 정 변호사는 차은경의 오피스 허즈밴드이며 두 사람의 불륜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언론에 알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탄생한 역공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만 나쁘지 않으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은경은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해 합의할 것 같지만 이는 차은경을 전혀 모르는 지상과 설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합의를 하게 되면 해결 시 정 변호사와의 관계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은경이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분란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차은경은 그런 비열한 공작에 대해 합의는커녕 한유리의 반격으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에게 가장 민감한 두 집 살림을 드러내며 공격에 나섰죠. 외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요. 한유리의 반격은 심지어 효과를 발휘했고 여론은 다시 차은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던 열등감 커플은 이제 재판의 중심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은경은 재판이 시작되는 날 자신의 소송이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컨대 공중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에서 김지상과 사라를 음해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는 순간 그들은 대국민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죠. 6회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은 아마 경의 희망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쟁점을 구성하는 오피스 허즈밴드와 두 집 살림 중에서 후자는 현실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차은경의 소송 대리인 한유리는 최사라와 함께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가끔 찾아오는 한유리의 어머니에게도 지상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정도인데 오피스텔 주민이나 관리인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CCTV 같은 건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즉 재판에서의 판단은 사실상 너무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양육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이용하겠습니까? 차은경이 여러 번 언급했듯 정작 밝혀봐야 그게 몇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재산 분할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은경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사안이 다르지요. 잘잘못을 떠나 부모가 자녀 문제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육권은 결국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현재로서는 아마도 김지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김지상 대리인이 주 양육자는 그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을 키운다는 탄탄한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겠죠. 김지상 측이 주 양육자로서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차은경은 많은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선 그녀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너 혼자 애를 키웠어? 가 될 것입니다. 즉, 왜 집안의 가장인 지상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상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1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에게 전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었죠. 그 부분을 무시하고 주 양육자로서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차은경 측의 대리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며 그 말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차은경의 경제력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후 제1을 김지상이 키운다면 그가 주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책 사유로 실직한 지금 경제활동 때문에 바쁜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주 양육권자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사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은 이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이는 아빠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제이와 최사라의 만남이 있었죠. 아마 그때 제이는 최사라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사라는 차은경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제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지상 역시 높은 수준의 가스라이팅 기술을 지닌 인물이기에 유사한 방식을 쓸 것입니다. 이혼의 책임을 아빠가 아닌 엄마에게 돌리겠다는 전략이죠. 모르겠어? 엄마가 아빠를 외롭게 했고 내가 아빠를 만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도 엄마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봤잖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이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최사가 하는 가스라이팅에 속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자각할 것입니다. 엄마보다는 아빠와의 관계가 더 깊은 아이였고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아빠의 외로움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도 바쁘니 외롭지 않겠지만 아빠는 내가 없으면 더 외로워질 거야. 그래서 나는 아빠를 따라가는 게 맞아. 예고편에서 나도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전엔 엄마와 아빠를 따라가렸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심사숙고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하니까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차은경은 제이를 아빠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제이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난 2회 서사처럼 제이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지상은 이제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셨듯이 지상은 제이를 데리고 새로운 집을 소개했죠. 이 순간부터 지상은 고통스럽게 현실을 직시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우리 둘이 살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과연 제이가 한 그런 말이 문제가 없을까요? 지상은 자신이 제이와 함께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며 자금을 보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첫 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다음 날부터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생기겠죠. 결국 김지상은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제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상은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겠죠. 아, 차은경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제이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재가 되어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과 같게 됩니다. 솔직히 지상이 정말 잘 나가는 의사였더라도 은경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의존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차은경과 상의하고 조율했어야 했죠. 그동안 지상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내의 바쁨으로 위안받아 왔던 것입니다.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바빠서 그렇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패가 사라지니 현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상황은 제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이는 아빠를 위해 함께 온 것이지만 제이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겠죠. 대궐 같은 두 채의 집의 형세는 급격히 변할 것이고 아빠가 이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더 이상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판단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겠죠. 실제로 자신이 걱정했던 아빠보다 일로 인해 외롭지 않겠던 엄마가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사라, 그녀의 진짜 모습인 그 여자에게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요. 그동안 자신에게 다정한 모습은 모두 엄마의 부탁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하고 엄마라 불러야 하며 믿었던 아빠는 멀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과연 제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